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시 멘토 김규진입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생활기록부의 각 영역에 관한 설명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뭔가 사교육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말 멋있고 지식의 수준이 높고 완성도가 높은 탐구 내용을 기재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 보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안타까웠던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대학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정확히 적중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 그 꿀팁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아직 안 해주셨다면 제가 수시에 관련된 여러가지 컨텐츠 올리고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자,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여러분이 세운 메인 테마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억이 안 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생활기록부에서 학생만의 메인 테마는 가급적이면 학술적인 것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게 대학에서 보기에도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이고 대학에서 원하는 학술적인 학문 탐구가 가능한 인재라는 점을 어필하기에 월등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500자씩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500자를 과목별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1학기와 2학기에 공통적으로 수강한 과목이라면 1년에 걸쳐서 500자를 쓸 수가 있고요. 한 학기에만 개설되는 수업이라면 한 학기당 500자를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자기가 들은 과목에 더해서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까지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재할 수 없도록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학교 생활이라는 범위 안에서 학생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전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보고서와 같은 결과물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학생 수준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지식이 포함된 그런 활동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심화 탐구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사실 이 영역의 핵심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학교 생활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어 문학 수업에서 정약용의 한 시를 읽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문학 작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본 것은 학교 생활 중에 한 탐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초월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배우고 자연상수 2에 대해 호기심을 느껴 2의 거듭제곱과 테일러 전개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서를 쓴 것은 학교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탐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천연 물질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논문을 접하고 직접 재료와 실험실을 구해 실험을 하여 소논문을 작성한 것은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난 탐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웹페이지를 개발한 것은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난 탐구가 아닙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대학은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탐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학교 수업 내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활동은 사교육에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 학생의 사회적 배경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학생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 왔고 현재 진행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학생이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 배경이 되는 지식의 수준이 높고 완성도가 높은 활동은 누가 봐도 의구심을 자아내겠지요. 그리고 이 활동을 이 학생이 직접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면 당연히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학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고 계시지만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한 탐구의 근거를 밝히는 일입니다. 생활기록부상에서 그 근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한 탐구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인정해주지 않고 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활동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었을 글자 수를 낭비해서 아예 안 쓰느니만 못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는 탐구의 근거를 밝히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에 비해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생활기록부 문구의 첫 부분에 단원명과 수업 내용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수업에서 양자역학 이론의 변천사를 학습하고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원리에 관심을 갖고 탐구함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죠. 혹은 4단원
유전 수업을 듣고 DNA를 이루는 분자들이 결합하는 원리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생화학을 주제로 탐구함. 이렇게 단원을 먼저 앞에 밝히기만 해도 이 학생이 한 탐구의 신빙성이 확 올라갑니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탐구의 근거를 밝히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한 내용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제 영상 중에 제 수시 전략과 함께 생기부를 직접 공개한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목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 아마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피로를 느낄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기타 과목의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같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같은 양의 노력을 투자해서도 안 되고요. 주요 과목과 기타 과목은 어떻게 비중을 두고 생기부를 나눠서 작성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도 전에 올린 수시의 3요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보셨다면 참고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독서활동 상황은 학생이 읽은 책의 저자와 제목을 간략하게 적을 수 있는 칸입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이조차도 반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활동을 만약 강조하고 싶다면 다른 영역에 독서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간접적으로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독서가 몇 권밖에 없는데 괜찮나요?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영역인데요. 사실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궁금증은 사라졌겠지만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 독서 활동의 많고 적음 정도만으로 생활기록부가 평가되는 것은 또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영역인데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여기에는 연간 500자를 기재할 수 있는데요.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아무래도 진로나 학업 관련 사항보다는 담임 선생님이 바라본 학생의 학교 생활을 위주로 작성해 주시는 영역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보다도 생활기록부에서는 다른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게 대학에서도 이 영역이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보다도 학급 운영, 학급 관리 측면에서 담임 선생님이 본 학생의 품성과도 같은 주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영역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입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은 보조적인 영역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생활기록부의 나머지 영역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생활기록부의 각 영역에 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생활기록부의 각 영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만 알아도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 게 정말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내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을 넣을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공부 멘토 김규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